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버텨야지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책상 앞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냥 견디는 하루. 대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MBC 라디오 청취율 1위, 뉴스 아이킥의 진행자 권순표. 그가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도 대중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향해, 권력을 향해, 부조리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온. 그가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나는 길치입니다. 웃기죠? 전국을 누비며 특종을 쫓아다니던 기자가 파리 특파원까지 지낸 사람이 길을 못 찾는다니.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우리 모두가 놓치고 살았던 삶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권순표는 말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그의 뇌리에 각인된 공포라고. 그렇다고 외운 길을 갈 형편도 되지 않는다고. 왜냐? 길치는 길을 기억하는 데 장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 방향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지름길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굳이 정해진 길을 걸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지점을 지향하며 그저 뚜벅뚜벅 걷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지향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철학입니다. 목표는 이때 그 목표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외우려고 애쓰지 않고 빠른 길을 찾으려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방향만 보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매일 빠른 길을 찾잖아요. 더 효율적인 방법, 더 빠른 성공, 더 확실한 결과. 그러다 길을 잃으면 패닉에 빠지죠. 권순표도 그랬습니다. 파리 특파원으로 부임해서 이사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공동연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침 같은 건물 프랑스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죠. 과장된 쾌활함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옆에서 프랑스인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 혹시 옆 건물 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쌍둥이 건물이 있었는데 완전히 착각한 거죠. 헛웃음을 흘리며 뛰어내려왔다고 합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외신 특파원이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찾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숨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런데 권순표는 이걸 책의 앞부분에 당당하게 적어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길을 잃어도 헤매도 웃기는 상황에 처해도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 그는 선승의 문답 중에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백잔하되는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죠. 보통은 이걸 진리를 향한 몸부림, 간절함으로 해석하는데 권순표는 다르게 봅니다. 그에게 이 말은 담대함 혹은 무심함에 가깝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좋아한다. 이번 생의 해탈은 글러먹은 모양새이고 삶을 초월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 매진할 의지도 크지 않다. 그래서 나는 늘 농담을 좋아한다. 삶에 진지할 일이 그리 많겠냐고 묻습니다. 농담 90%에 진지함 10%, 어묵 국물에 간장 한 스푼, 이 정도 비율이면 삶의 간이 맞지 않겠냐고. 폼 잡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별로 없다는 얘기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게 30년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추구해온 사람이 내린 결론이 농담 90%라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완벽한 하루 루틴을 들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검도 수련하고 뉴스 앞차기 방송으로 텐션을 끌어올립니다. 앞차기 방송 때는 오늘은 어떻게 놀아볼까 하는 심정이래요. 그리고 8시 본방송이 끝날 즈음이 되면 다시 마음이 설렌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제대로 된 첫 끼를 먹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 방송을 끝낸 뒤 먹는 식사. 그는 저녁 약속을 한 식당의 메뉴를 생각하며 들떠 있다고 합니다. 점심 약속을 한 날은 방송 끝날 즈음에 설렘이 없어서 좌절한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루 한 끼 방송을 끝낸 뒤 먹는 식사는 상상만 해도 너무 맛이 좋다. 메뉴가 중요할 리 없다. 다 맛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된 정신노동을 마치고 누리는 작은 낙. 그 설렘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거창한 성취나 목표가 아니라 맛있는 저녁 한 끼. 그게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MBC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것도 웃깁니다. 당시 회사 재무예측 담당이었던 그는 회사에서 비싼 돈 내고 보낸 외부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한강 다리를 막 지날 때쯤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하철에서 내려버렸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곳을 발견했고 무엇을 위한 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줄 끝에 다다라 보니 토익 시험 접수하는 줄이었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멍하니 접수했습니다. 그해 MBC가 입사 요강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토익 시험 성적표를 요구한 거죠.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어느 순간이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그는 회사라는 창문으로 빨려 들어왔다가 그 창문으로 탈출해서 기자가 됐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 우연.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만약 그때 교육장까지 꾹 참고 갔다면, 만약 그 줄에 서지 않았다면, 만약 MBC가 요강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권순표는 없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향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방향은 있되 길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연이 길이 될 수 있고 실수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 취재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국제정치 논리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 어렵다고 판단했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도 있고 국제사회의 반발도 클 테니까요. 그런데 현지 택시 기사 아저씨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푸틴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러시아에 병합됩니다. 권순표는 논리를 바탕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고 1달러 내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완패. 푸틴은 말 그대로 크림반도를 날름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도 한 방에 휴지 조각이 됐죠. 부끄러워서 1달러도 송금 못했다고 합니다. 머리의 예측과 발의 예측, 이론과 현장. 권순표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현장의 감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인터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경청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인터뷰의 말에 고도로 몰입해야 한다고. 경청으로 인한 몰입이 가능할 때 뻔하지 않은 흥미로운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가끔 전쟁터 병사들이 겪는 극도의 몰입 상태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물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고 있고 어느새 시간은 20-30분이 훌쩍 지나간 상황. 인터뷰이가 벌써 시간이 다 됐냐고 진심으로 놀랄 때가 가장 좋은 인터뷰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가 젊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의 노하우. 가르치려 하지 말라. 왜냐? 솔직히 자신이 없대요. 20대 때 품었던 삶의 근원적 의문에 대해 지금 자신이 몇 발자국이나 더 해답에 다가갔는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성찰이 있어도 인간의 성장은 정말 더디다. 성인이 된 뒤 1년에 1mm만 성장해도 엄청난 성찰의 방증이다. 30년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파리 특파원을 지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1년에 1mm. 그런데 이게 겸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나이와 지위가 쌓여서 높은 위치에 앉아 많이 보이는 것과 자아의 성장은 별개라는 거죠. 성찰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카메라 출동 기자 시절 이야기도 충격적입니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일을 하다 보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무릎 꿇는 일도 있었대요. 젊은 혈기에 카메라와 펜의 권력이 곧 자신의 권력이라는 환상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정의롭다는 착각이 체화되면 자칫 괴물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정의감 있는 선배 덕분에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균형에 대한 지향이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막았다고요. 정의롭다는 착각이 괴물을 만든다. 이 말,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말 아닌가요? SNS에서, 뉴스 댓글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단죄하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권순표는 또 말합니다. 기계적 균형은 없다고. 양쪽 의견을 똑같이 50대 50으로 보도한다고 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에 가까운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진짜 균형이라고. 그렇다면 작가 권순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30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게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길을 잃어도 실수해도 1년에 1mm밖에 성장하지 못해도 그래도 오늘은 괜찮은 하루라는 것. 지향은 하되 집착하지 말고 진지하되 농담을 잊지 말고 미소 지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길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 이 책, 오늘은 괜찮은 하루는 2026년 1월 28일 메디치 미디어에서 출간됐습니다. 한국 에세이이자 자전적 에세이 장르죠. 204쪽의 얇은 책이지만 30년 기자 생활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문득 숨이 가빠진 직장인,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분, 기자나 언론인을 꿈꾸는 분, 일상의 의미를 찾고 싶은 분, 그리고 인생의 중반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싶은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계속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괜찮은 하루는 어떤 모습인지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향하되 집착하지 말고 미소 지으며 걸어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